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울산을 방문해 조선업 원하청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작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외국인 고용을 위한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업은 수주 호황을 맞고 있지만 실제 건조를 뒷받침할 현장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 문제도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발족된 조선업 상생협의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을 방문해 조선업 원하청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장관은 조선업의 외국 인력을 최우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로 결정하였으며 조선업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업계도 외국 인력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관은 정부 지원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원하청이 자체적으로 구조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대중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 개선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울산시도 숙련자 양성과 근로자들의 정착,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비용이 지금 아마 통과가 아마 장관님 결심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약 496억인데 기재부에서 조금 이렇게 삭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꼭 좀 지켜주시고. 협력업체들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 종료로 인해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출 상환 연장, 외국인의 입국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이달 중으로 적정 규모의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거래 환경 구축 등을 담은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술연수생 양성과정의 명칭을 전문 테크니션 육성과정으로 바꾸고 올해 1000여 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훈련수당을 포함해 장학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받게 되고 울산 외지역과 울주군 거주자에겐 기숙사도 무상 제공됩니다. 또 올해 현대중공업 생산기술직 채용 시 우대 혜택 등 다양한 취업 특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어제부터 15일까지 울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울산 산업문화축제의 명칭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명칭은 산업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울산공업축제와 울산굴뚝축제, 울산태화축제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명칭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지난 5일 울산 곳곳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행사가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모여 한 해의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중구는 중구문화원 일대 태화 어울마당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 잔치 한마당을 개최했으며 남구는 태화강 국가정원 3호지구 잔디원에서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재현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동구는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북구는 강동 몽돌해변 문화쉼터 몽돌 앞에서 달맞이 행사가 열렸으며 울주구는 덕신리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12곳에서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들께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애군들은 달집과 함께 모두 사라졌으면 하고요. 올 한해 소망하신 일 모두 달집처럼 훨훨 타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고령자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윤형 박사는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고령자들이 노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고 예비 노년층까지 넓은 범위에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사는 이어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한 이해가 모든 시민으로 보편화되고
고령자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합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주군 중소기업협의회와 울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융자금은 울주군 관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자 차액 보전금 3%는 중소기업은 2년간, 소상공인은 3년간 각각 지원됩니다. 울주군이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아동복지시설에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 대상자 중 정부 차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 복지 자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복지 소외계층, 관내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울주군은 난방 취약계층 100세대에게는 20만 원씩, 아동복지시설 7곳에는 50만 원 등 모두 2,350만 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렌즈를 착용하면 사용자의 눈앞에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이 펼쳐지는 증강현실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개발돼 실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정임두 교수팀은 한국전기연구원 설승권 박사팀과 공동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구현한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전기 자극을 받으면 변색되는 잉크를 초미세 3D 프린팅 기술로 투명 기판 위에 새기는 방법을 개발해 전기 변색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고글이나 안경 등 기존의 증강현실 기기보다 편하고 저렴해 증강현실 기기의 소형화와 범용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초산 생산 기업인 롯데 이네오스 화학이 오는 2025년까지 초산 비닐 생산 능력을 25만 톤 증설합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초산 비닐 2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 3년 만에 3공장 증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롯데 이네오스 화학은 기존 울산 공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롯데 이네오스 화학은 증설을 통해 현재 45만 톤인 초산 비닐 생산 능력을 연간 70만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노옥희 재단 공동추진위원장이 어제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진보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혀 여지는 남겼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창수 노옥희 재단 공동추진위원장이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 노옥희 교육감의 남편인 천 위원장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교육감의 철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울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천창수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설립하고 학력격차 해소와 급식단가 인상, 디지털 기반 교육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배우자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세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일부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자질과 정책, 능력으로 검증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길, 그리고 품성, 자질, 정책, 능력들을 다 살펴보고 투표할 걸 판단합니다. 천 위원장의 출마에 따라 구강열 예비 후보와 함께 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진보 진영 인물이 2명이 됐습니다. 구강열 예비 후보 측은 단일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정책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천 위원장 측이 단일화와 정책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분들이 저한테 많은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거는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당선될 거라고 믿고. 천 위원장은 주변의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단일화의 의지는 남겨뒀습니다. 캠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보수와 진보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김종섭 시의원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체나 주관 주체가 없는 다중 운집 행사에서도 안전관리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순간 1,000명 이상 운집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울산시가 3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주변 위험 요소, 안전 인력 배치 등을 담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참가자가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일 경우 1%의 안전관리 인력을, 3,000명 이상일 경우 2%를 확보하는 등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관리 인력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조성된 학교 숲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대계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 지역 학교 64곳에 산림청 주관으로 학교 숲이 조성됐지만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현황조차 갖고 있지 않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학교 숲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사후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가 고액 체납세를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특별 기동 징수팀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공무원과 징수 전담 요원, 채권 추심 전문 인력 등 9명으로 구성된 체납세금 특별 기동 징수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징수팀은 체납자의 행방과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가택수색과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징수팀은 올해 고액 체납자 576명의 체납세 97억 원 가운데 40억 원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한 베트남 선원 3명이 모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베트남 선원 2명을 지난 4일 검거한 데 이어 나머지 선원 1명도 어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정박 중이던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한 뒤 조선소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무단 이탈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 장현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민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LH가 지난해 말 장현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약속했던 주민 보상 절차를 미루면서 토지 소유 주민 대부분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 주민 대다수는 농민으로 이미 상당수는 다른 곳에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쏟은 갈비탕에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식당 측이 손님에게도 부주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와 함께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자 식당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식당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박철민 전 헝가리 대사를 신임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로 임용했습니다. 박신임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는 1989년 외무부에 입문한 뒤 주 네덜란드 1등 서기관과 주 러시아 참사관, 유럽 국장과 주 포르투갈 대사, 주 헝가리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울산시는 통상 경제 분야 전문가인 박신임 대사가 울산시의 해외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 채용을 통해 울산에서 21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공채 3명, 경력 채용 18명 등 모두 2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 선발 인원인 50명보다 58% 축소된 규모입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중앙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과 더불어 결혼 발생이 적어 채용 인원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